업무상 사고는 산재 승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약속드렸던 최초 요양을 신청할 때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즉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했던 게 산재 승인 이후에 산 넘어 산 두 번째 시리즈로 장애급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법인에서 우리 신입 노무사님들, 신입 직원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면은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장애 부분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업으로 이 산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고요. 최초 요양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형별로, 즉 사고와 질병인 경우에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달라지는지, 준비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절차의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분류되는 게 있어요. 이제 통근재, 출퇴근재가 있는데 이거는 논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접근 방법도 다르고 산재 승인 이후에 보상 관계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먼저 업무상 사고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사고 유형을 많이 규정해 놨어요. 뭐 업무 수행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등등등. 물론 이 법을 제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 법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설 현장입니다. 비계공이에요. 추락했어요. 추락해서 뭐 압박골절이 올 수도 있고 요추부에, 아니 뭐 종골골절, 부상을 당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글라인더 작업을 한다. 내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죠. 또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업무상 사고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최초 요양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접수해야 되는 필요 서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주치의 선생님이 작성하게 될 이제 소견서가 있는 거죠. 이걸 첨부해서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인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육하원칙. 어떻게 사고가 났죠? 왜 사고가 났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가 중요합니다.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사고인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도 필요할 수 있겠다. CCTV 확보도 필요할 수 있겠다. 책임까지 굳이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재 승인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업무상 사고는 산재 승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위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조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경위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초진 소견서 받고, 그리고 산재 최초 요양에 필수 구비 서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등등.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의무기록 필요하고요.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질병이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진단받은 당시의 경위라기보다는 그 재해 근로자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즉 그 사람의 직업의 역사, 쉽게 얘기하면 평생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뇌출혈이면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직업적 요인, 즉 뭐예요? 과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폐암이다. 그러면 폐암을 일으킬 만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일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받을 당시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 갔다, 살이 빠져서 병원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진단을 받았다라면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평생 해 오셨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걸 저는 비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이라는 거는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다. 물론 구비 서류는 똑같아요. 최초 요양 신청서, 뭐 소견서, 의무기록, 사측에서 받아야 되는 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뭐 이런 것들은 업무상 사고건 업무상 질병이건 똑같습니다. 물론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 추가되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갑자기 실려갔다 했을 때는 119를 이용했던 구급구조 증명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있었다. 그러면 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포인트는 업무상 사고는 사고 날 당시를 따져야 된다. 질병은 이 재해 근로자의 삶의 이력들을 살펴야 된다. 이게 바로 재해 조사의 포인트고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상의 차이가 있어요.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관할 지사에서 자문위의 소견을 받아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아요, 소요되는 기간이. 근데 업무상 질병을 가지고 최초 요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는 관할지사에 하고 여기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전문조사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곳은 어디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있다. 즉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난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업무상 질병판정회 전국에 어디에 있고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절차적인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내지는 장애급여까지 끝난, 즉 산재가 종결된 이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 책임인지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산재 후 보상, 민사손해배상, 더 나아가서 형사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사합의, 민사합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일까를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과실을 따지는 거예요. 사업주의 과실이 크냐, 제 근로자의 과실이 크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했을 때 결과상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사업주 상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들어가 있는 경위서를 작성해 주는 게 추후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산재 승인 이후의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최초 요양이라는 거는 내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산재 신청합니다 라고 하는 신청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식 똑같고요. 또 소견서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임금 산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평균 임금 산정하기 위한 급여대장, 그 다음에 근로내역 확인한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 즉 공통적으로 구비 서류는 동일하다. 근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재해조사 단계에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차이가 있는데 업무상 사고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집중을 한다. 근데 업무상 질병은 진단받은 그 시기라기보다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게 재해조사의 차이고, 자, 두 번째, 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업무상 사고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관할 지사에서 결정을 한다. 근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여길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게 절차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내지는 종결된 이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초 요양이라는 어떠한 표지는 똑같지만 이게 사고인 경우와 질병 경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재해조사, 그 다음에 절차, 그리고 그 이후에 산재 후 보상을 함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